2026년 2월 3일 베스트픽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유능함 대 무능함이라는 아주 선명한 구도로 딱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야당의 극명한 대비. 이게 오늘 살펴볼 자료의 모든 걸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브리핑은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제, 정치, 사회의 여러 단면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죠. 자, 그럼 이 주장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처음엔 성공과 혼돈이라는 서막을 열고요. 그 다음엔 경제 성장의 징조들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치 지형을 분석하고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도 살짝 엿본 뒤에 이 모든 걸 종합하는 최종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브리핑은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프레임을 딱 던지고 시작합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은 한쪽에선 눈부신 경제 도약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제1야당이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성취와 다른 한쪽의 구태. 이 브리핑은 이 두 개의 상반된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주장을 쌓아나갑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증거로 들고 있는 경제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두 번째 섹션 바로 경제입니다. 브리핑은 정부의 유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첫 번째 카드로 아주 구체적인 경제 지표를 꺼내 드는데요. 과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브리핑이 딱 제시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 5200.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시장이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신뢰, 그리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회복세가 더 놀라운 건요.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터진 워시쇼크라는 엄청난 외부 충격을 단 하루 만에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브리핑은 이걸 두고 정부 전략에 대한 시장의 절대적인 지지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경제 체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경제 파트에서 두 번째로 짚는 건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시키니까 파는 것은 의미가 없다. 팔게 만들어야 한다. 이건 뭐냐면요. 억지로 규제로 누르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한마디로 세련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부의 유능함과 바로 연결시키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인데요. 경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치권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의와 혼돈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선명하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분석이 흥미로우시다면요. 잠시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브리핑이 어떤 구도를 그리고 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정부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큰 그림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면에 야당은 오로지 내부 권력 다툼과 자격도 없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에만 매몰돼 있다는 겁니다. 아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듯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 쪽의 정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뭘까요? 브리핑은 바로 이 사건을 꼽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의 구속 사건이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현직 변호사가 구속된 이 사건을 이제 그 어떤 특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운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야당의 혼돈은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방법을 쓰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말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야 임마 나와! 어디서 감히! 이런 거친 말들을 들려주면서 야당 내에서는 이성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감정적인 싸움만 남았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혼란의 정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자료에서는 이걸 기괴한 희극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 예시로 윤석열을 버리면 나도 장동혁을 버린다는 한 인물의 발언을 드는데요. 정책이나 비전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얽혀있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당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꼬집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 다음에 브리핑은 잠시 시야를 좀 넓힙니다. 당시 한국 사회와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몇 가지 단면들을 툭툭 던져주는데요. 정치 말고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요? 몇 가지 재밌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연예계선 아이유가 명실상부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요. 또 불황 속에서도 마트에서 과자 무한담기 같은 소소한 즐거움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재원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도 있었네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정치, 사회를 넘나들면서 여러 조각들을 맞춰봤잖아요. 그럼 이 브리핑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사법 정의는 바로 서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야당은 내부 혼란에 빠져 있다. 이 모든 분석이 결국엔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야당이라는 이 프레임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이 결론을 가지고요. 아주 명확한 3단계 전략까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와 사법 조치로 이미 실력으로 증명했다. 둘째, 야당은 내부 갈등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셋째, 정부는 야당 같은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개혁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아주 대담한 조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브리핑이 제시하는 아주 날카로운 프레임으로 한국의 현재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자료의 분석처럼 앞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가 정말로 유능함 대 무능함이라는 이 대결 구도로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